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2008학년도 한양대학교 논술 예시 문제죠. 중성지방의 유동성 여러분들과 해결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특징은 자료 분석을 통한 추론과 문제 해결 능력을 동시에 평가하려는 목적의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선생님 해결하기 전에 선생님 팁을 하나 잠깐 드릴게요. 자, 선생님 수업 시간에 늘 강조했던 얘기지만 공통점과 차이점, 자, 논제 분석할 때 이것을 잘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랬었죠. 또 특히 자, 여러분들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를 푸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림 분석할 때 자, 여러분들 그 구조적 특성의 자, 차이점 같은 걸 잘 비교해 보면 역시 문제 해결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자, 그러면 논제와 함께 제시문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논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첫 번째, 자, 동물성 기름과 식물성 기름 지방산의 조성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 트랜스 지방산과 시스 지방산의 구조적 차이에 의해서 어떻게 트랜스 지방산은 불포화성 지방에도 불구하고 포화성 지방산과 유사하게 세포막 유동성을 감소시키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죠. 자, 그러면 제시문 첫 번째 가 한번 살펴볼게요. 제시문 가는 크게 두 개의 문단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자, 태경의 문제인식 과정과 자, 삼천의 답변 과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문제인식 과정이죠. 자, 같은 기름인데 왜 삼겹살의 기름은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하고 기름장인 참기름은 액체로 존재하는지 자, 문제인식을 했어요. 자, 결정적인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삼겹살의 기름에 녹는 점이 참기름보다 어떻다? 높다. 여러분들 녹는 점이 결정하는 요소가 뭘까요? 그렇죠. 분자 간의 인력이죠. 분자 간의 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결합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결합 해체시킬 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녹는 점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요거 여러분들 문제 해결할 때 많이 활용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태경의 질문에 대해서 3초의 답변이 남아 있는데, 자, 먼저 지방을 이루고 있는 지방산은 밑에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긴 탄화수소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방이 탄화수소 결합물의 형태인 걸 알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리세롤 한 분자에다가 지방산, 이게 바로 탄화수소 사슬이죠. 자, 세 개의 분자가 에스테르 결합하고 있는 형태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다음에 포화성 지방 같은 경우에 자, 특성이 나와 있는데 탄소 개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녹는 점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 탄화수소 사슬, 그렇죠. 무극성 분자죠. 일반적으로 무극성 분자에 작용하는 결합력은 뭘까요? 분산력입니다. 분산력은 여러분들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이 커진다고 배웠죠. 그런데 정확하게는 자, 분자 속에 들어가 있는 전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 쏠림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정전기적 인력의 형태로 작용하는 분산력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포화성 지방 같은 경우에는 탄소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분자량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분산력이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불포화성 지방 한번 살펴보죠. 이중결합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녹는 점이 더 빨리 내려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중결합이 자, 녹는 점에 영향을 미친다는 자, 특성을 알겠죠? 자, 요거는 선생님 좀 이따 분석해 드릴게요. 자, 먼저 표를 한번 보면은 자, 녹는 점과 그 다음에 포화성 지방, 불포화성 지방의 자, 내용이 나와 있는데, 먼저 포화성 지방의 스테아릭산 같은 경우와 불포화성 지방의 자, 올레익산이나 레이올레익산 같은 경우 보면 스테아릭산하고 이것들은 공통적으로 탄소 개수가 18개예요. 분자량이 비슷하죠? 자, 그런데 녹는 점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불포화성 지방이 이중결합이 하나 있을 때, 두 개 있을 때, 세 개 있을 때 똑같이 탄소수가 18개에서 분자량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중결합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는 걸 볼 수 있을까요? 녹는 점이 그렇죠.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중결합이 자, 녹는 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여러분들 여기서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포화지방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단일 사슬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긴 직선 사슬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반면에 여기 보면 자, 불포화성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이에 이중결합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중결합이 들어가 있으면은 탄화수 사슬이 뒤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 구조의 형태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배열을 할 때 얘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쌓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얘는 배열을 할 때 어떨까요? 그렇죠. 자, 얘는 엉기성기 쌓이겠죠. 그러면 똑같은 탄소수를 갖더라도 얘는 배양을 할 때 순차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각 부분에 작용하는 분산력이 인접한 거리가 좁아서 자, 다 나타날 수 있는 반면에 이 부분에서는 일부만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인접한 분자 간에서의 분산력이 나타난다라는 거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제시문 한번 볼게요. 제시문 나에서는 트랜스 지방산이 자, 수소 첨가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하의 내용은 자, 여러분들 그냥 자, 생물적 특성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그건 선생님이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 제시문 다 볼게요. 제시문 다에서는 자, 불포화성 지방에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하나는 트랜스 형태랑 또 하나는 그렇죠. 시스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시스 이중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아까 설명했던 선생님이 자, 이런 식으로 이중결합 자리에서 뒤틀려서 구분 구조가 나타나요. 하지만 수소 첨가 반응에 의해서 자, 이렇게 자, 불포화성 지방이 트랜스 자, 지방으로 바뀔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기 이중결합 위치가 펼쳐졌네요. 단일 사슬 구조와 유사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얘는 동물성 지방과 굉장히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자, 핵심적인 자, 단서가 나왔는데 이건 논제 2번 풀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제시문이죠. 자, 이중결합을 가진 지방산은 그림에서와 같이 구조적 특이성으로 인해서 세포막 내에서 배열될 때 좀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 공간이 많으면 어떨까요? 당연히 유동성이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트랜스 지방에 탄소 골격 분자 모형 나와 있는데 자, 이런 거의 직선 형태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선생님하고 먼저 그러면 자, 논제 해결제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자, 먼저 조성의 자, 차이 부분 자, 선생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자, 이 동물성 지방이 있어요. 이 동물성 지방하고 자, 그다음에 자, 여러분들 식물성 지방이 있는데 이 식물성 지방 보면 동물성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포화지방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식물성 지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이 녀석이 자, 불포화지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의 먼저 자, 쌤이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면 자, 이 공통점은 자, 동물성 지방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그리세롤 한 분자에다가 지방산 다리 몇 개? 세 개가 에스테르 결합한 그쵸? 형태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물성 지방 같은 경우에 이때 자, 이 탄화수 사슬이 그렇죠? 자, 이 수소 뭐로 이루어져 있다? 자, 사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탄화수 사슬은 어떤 특징을 지닐까요? 그렇죠. 얘는 자, 무극성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무극성이다 보니까 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은 어떤 형태가 될까요? 그렇죠. 자, 분산력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 분산력은 자, 인접한 거리에 자, 유효 분자수가 유효 분자가 많을수록 분산력이 커진다라고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차이점 한번 살펴볼게요. 이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 자, 여러분들, 먼저, 동물성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자, 이중결합 있죠? 이중결합이 있는데, 자, 결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 무슨 구조로 이루어져 있냐면, 단일 사슬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반면에, 자, 여러분들, 식물성 지방 같은 경우는 뭐가 존재할까요? 그렇죠? 이 이중결합이 존재를 하죠. 그렇죠? 자, 이중결합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얘는 녹는 점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얘는 자, 탄소수가 어떻게 된다? 자, 이게 높아진다. 그러면 단일 사슬 구조고 얘는 어떤 형태를 갖고 있죠? 그렇죠. 얘는 직선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탄소수가 많아질수록 자, 인접한 어떻게 됐을까요? 자, 유효거리죠. 자, 유효거리. 자, 내의 자, 분자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 분자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탄소수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분산력이 어떻게 된다? 그래, 이것이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이중결합이 있게 되면 자, 이중결합수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결합수가 어떻게 돼? 그래, 수가 증가하게 되면 얘네는 자, 구분 구조가 나타나요. 구분 구조가 나타나면 자, 인접한 유효거리죠? 자, 그래서 인접한 자, 유효거리, 자, 이 거리, 자, 내의, 자, 분자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 분자가 적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적어지게 되면 당연히 분산력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작아지겠죠. 이 차이에 의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분산력이 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녹는 점이 어떻게 돼?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자, 얘는 상온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할까요? 그래,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할 거예요.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낮아지겠죠? 그래서 얘는 상온에서 무슨 상태? 그래,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사실, 자,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했더니 조성 차이에서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지방에서의, 자, 특성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자, 선생님 해결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에서는, 자, 여러분들 이 트랜스 지방이에요. 자, 이 트랜스, 자, 지방 같은 경우에, 자,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얘 같은 경우에, 자, 수소 무슨 반응? 그래, 첨가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자, 여러분들, 얘 같은 경우에는 구분 구조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구분 구조가, 자, 일자 구조로 어떻게 될까요? 자, 구조로, 자, 전환된 형태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일자 구조로 전환됐으면 얘는 무슨 특성을 나타낸다? 그래, 동물성 지방과 어떨까요? 자, 이 동물성 지방과, 자, 유사한 특성을, 자, 나타낼 거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세포 내에서 어떻게 유동성을, 자, 감소시키는지, 자,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쪽으로 와서, 자, 첫째,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 결합 인력의 차이죠. 자, 먼저 결합 인력의 차이인데, 자, 결합 인력의 차이인데, 일반적으로, 쌤 보자. 자, 결합력이 어떨수록, 자, 이 결합력이 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당연히, 이웃하는 분자간을 잡아당기는 힘이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어떻게 될까요? 자, 유동성이 떨어질 거예요.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죠. 특히, 자, 결합 인력이 굉장히 커서 고체 상태라면 액체 상태에 비해서 자, 유동성이 액체가 훨씬 크고 고체가 현저히 낮아질 거라는 거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한번 보죠. 자, 구조적, 자, 배열에서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자, 선생님이 잠깐 인지질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실제로 인지질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세포막을 형성하죠. 이중층으로 형성을 하는데, 이 인지질 같은 경우에, 자, 중성지방이 있어요. 이 중성지방에, 자, 그리세롤 한 분자에다가, 자, 요 그리세롤이죠. 한 분자에다가, 자, 지방산 다리 몇 개? 3개가 결합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지방산 다리 1개가 인산기 화합물로 어떻게 될까요? 자, 인산기 화합물로, 자, 이걸로, 자, 치환이 돼요. 그렇죠? 치환 반응을 일으켜서, 자, 얘는 구조가 어떻게 바뀌냐면, 위에 인산기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그렇죠? 이쪽으로, 자, 인산기가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다리가 이렇게 해서 몇 개? 그렇죠? 자, 이렇게 2개를 갖는데, 이 중에 하나가, 자, 구분 구조를 갖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자, 일반적으로 동물성이고 얘는 뭘까요? 식물성이죠.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얘는 무슨 상태? 그래, 액체 상태로 많이 존재를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인산기 화합물로 치환돼서 이렇게 인산기가 만들어졌는데 만약에 이 녀석이 자, 수소 첨가 반응을 해서 직선 구조 형태를 갖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되면 얘는 쌓일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순차적 배양을 할 거예요. 자, 순차적 배양을 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차곡차곡 쌓여서 밀도가 어떨까? 그래서 상당히 크게 쌓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반면에 얘는 이렇게 구분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쌓일 때 어떻게 됐을까요? 좀 더 이런 식으로. 자, 이중 구조 때문에 느슨하게 배열하겠죠? 느슨하게 배열을 할 거예요. 그렇죠? 배양을 하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밀도도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고 얘 같은 경우는 이 사이에 뭐가 발생하나요? 그렇죠?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빈 공간이 많으면 어떨까요? 그렇죠?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유동성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 이것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결합 인력의 차이와 구조적 배열 차이에 의해서 자, 여러분들 세포막의 유동성이 변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배웠죠? 자, 이 부분의 논제는 2010학년도 서울대학교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인지질의 이중층 사이에 단백질이 껴있죠? 이 단백질은 일반적으로 친수성 물질의 통로 역할을 많이 하는데, 자, 이 녀석이 유동 모자이크 이론이라고 해서 인지질 사이에서 자유롭게 비교적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자, 유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논하라고 서울대학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문제 뭘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이걸로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 논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자,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얘는 생물학적 특징과 화학적 특징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출제 빈도도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자,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